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오늘 휴림 로봇이 장 초반부터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빠르게 밀고 올라갔다가 상단 매물을 터치하는 순간에 이 프로그램의 대량 매도가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바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분봉으로 한번 볼 텐데, 장 초반에 세게 치고 올라갔다가 하단 매물까지 이탈을 하더니 말아 올리고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주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금요일장에서 연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움직임에 이어서 장 초반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거래량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휴림 로봇이 보여줬던 이러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서 좀 이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시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갭으로 치고 올라갔던 건데 그걸 전부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 프로그램에서 나온 물량들은 정말 온전히 외인들의 물량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 물량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물량들이요. 정말 일반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외인들 자체는요. 사실 많은 비중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비중들을 담아내면서 9%대까지 올라왔던 거지. 오늘자로 오면은 다시 뭐 8%, 7% 후반의 비중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죠. 많은 물량 던졌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어떻습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이 구간을 유지해주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던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건 어떤 움직임이 또 나온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휴림 로봇 그러니까 로봇 섹터에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는 그 타이밍에 휴림 로봇이 또 빠르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포인트들을 우리 주주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 휴림 로봇이 무조건 전고 돌파가 나오면서 무조건 최소 얼마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한 번의 파동 상단으로서의 이 돌파 시도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그 신호가 정말 나온다라고 하면 그 신호를 잡았을 때 우리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밍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만큼은 꼭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휴림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잠깐 같이 한번 볼 건데 제가 왜 오늘 좀 이상 수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JP모간에서 나온 매도 물량 그리고 동시에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공매도 대차 세력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차에 대한 비중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2%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까지 얘네가 쌓아놨던 이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물량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환 대기 물량이 잔뜩 쌓여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얘네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쌓아놨던 상환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량들을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패턴이 제한적일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명확 그 기본적으로 얘네가 보여주는 움직임 이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와 대차 물량으로 하방 압력을 주고 주가가 눌리면 거기서 상환하는 원하는 구간에서 상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꾸준히 지금부터 상환을 하면서 기존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는 이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이 완전한 이탈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뭐 올라가든 상방으로서 추세를 만들어 놓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3번 같은 경우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과 기존 세력들 같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 같은 세력이라는 가정이고요. 3번 같은 경우 다른 세력이라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은 얘네가 공매도 세력들, 대차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하방 압력 가하는 거야. 근데 기존 세력들은 오늘 같은 경우 여유가 있었으니까 지켜봤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본인들이 원치 않는 구간까지 깨질 만한 상황이면 브레이크를 걸어주겠죠. 비중을 더 받아주던지. 그 과정에서 결국에 누가 이길까요? 기존 세력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매도와 대차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 청산이 나오겠죠. 쇼스키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1번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공매도와 대차 세력들이 한 가지의 방향성으로 같이 움직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기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누른다? 이거는 살짝 앞뒤가 안 맞아요. 원래 얘네들이 어쨌든 공매도와 대차 세력들은 웬만하면 알아서 피합니다.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중요한 요점은 명확하게 수급이 붙을 만한 상황인가를 놓고 봤을 땐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최근까지는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도 어찌저찌 잘 움직였어요. 근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건 뭐예요? 전쟁이 끝나주는 게 베스트겠죠. 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요 이벤트가 정말 많아요. 이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PMI 지수 이벤트가 이 지수가 발표가 되는 게 벌써 2개나 남아 있고 FOMC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솔직한 말로 지금 당장 추가 매수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깔려 있는 게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아니면 동결만큼은 확정이다 무조건 동결에다가 뭐 금리가 어떻게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 주에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성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여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조건 얼마까지 최소한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매도할 만한 이유보다는 끌고 가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그 비중이 더 큰 상태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포인트들 그리고 시초에 나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시초에 바로 나와줍니다. 이 상환 세력들이 상환 대기 물량들이 이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서 들어올 것인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잡아봐야겠죠. 그 포인트를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 결국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께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요. 뭐 무조건 얼마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얼마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뭐 이러한 포인트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100%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이 절대 100%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움직임들 우리 주주님들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에 100%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오차 범위를 줄이면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하시면요. 제가 도움 드릴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거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휴림 로봇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물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거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